자, 최근 문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석 달 동안 무려 양도세만 8조 원이 넘는 돈을 국민들로부터 뜯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양도세로 뜯어간 세금이 8조 원이 넘는 데입니다. 8조 원. 다른 세목은 다 빼고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된 세금만 8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한 달에 양도세만 거의 3조 원씩 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요즘 그야말로 밥을 굶고 사는 처지인데 끼니를 걱정할 처지인데 정부만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에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면서 돈방석 위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들 요즘 느끼실 거예요. 요즘 해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건보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국민들은 내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놓고도 세금이 없어가지고 집 팔고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곳을 예로 들어보면은 50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한 집에서 계속 쭉 살아왔던 죄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수입이라고는 현재 지금 은퇴해가지고 연금밖에 없는데 세금이 1년에 2천만 원 넘게 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은퇴한 사람이 어떻게 1년에 세금을 2천만 원 넘게 냅니까? 평범한 국민들 대부분 1년에 연봉이 몇 천만 원이 전부이고 그걸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인데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세금만 수천만 원씩 내라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좌파 사람들은 참 나쁜 게 평생 살아온 내 집과 내 동네를 뒤로 하고 집 팔고 이사를 나가라고 해요. 그 말이 됩니까? 왜 내가 평생 살아왔던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집 팔면은 이런 노른자 부동산들 남들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정치인들, LH 직원들, 국회의원들 지들이 다 갖고 갈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세금 많으면은 그거 살기 나쁜 나라잖아. 국민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정부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8조 원이 넘는 부동산 세금을 3달 만에 걷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뜯어가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가가지고 그걸 좋은 곳에다가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요즘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대란이라잖아요. 반도체가 국가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56조 원을 투자하고 중국은 무려 173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미래 자국민들 먹여 살릴 먹거리 마련하려고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돈을 쏟아 넣고 있어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수십조 수백조씩 투자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먹고 살려고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투자하느냐? 500억만 투자합니다. 꼴랑 2,800억 추가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마저도 민간 자본을 다 빼버리면은 정부의 순수한 지원 자금은 500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세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씩 미래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00억도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엉뚱한 곳에 다 써버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섰을 때만 말로만 마치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척, 지들도 다 계획이 있는 척, 반도체 총력전이네,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할 것이네 흐름을 따라가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지원해주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조 수백조씩 차세대 먹거리 국민 먹거리를 이렇게 걱정하고 투자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가만히 잘 나가고 있던 우리나라 삼성도 우리 손으로 잡아다가 그 목을 비틀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이런 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어리다고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정치 문제 앞에 눈을 뜨고 깨어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 정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동산 폭등으로 세금을 수조 원씩 긁어 모으면서 돈방석 위에 앉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그런 선심성 어떤 사업에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돈 펑펑 다 쓰고 그 과정에서 지들은 또 얼마씩 용돈 챙기고 그 기업과 국민들은 지금 날이 갈수록 몰락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면은 학생 여러분들도 좀 화가 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
요즘 국민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여러분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은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는데도 뼈가 빠지는 형편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더니 세상에 경쟁률이 200대 1을 찍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인기 많은 대기업 사무직 일자리도 아니고 카페 알바 한 명을 뽑는데 툭 하면은 40명, 50명, 100명, 200명씩 몰린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카페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200대 1이 되어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권이 잘못된 거라고.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요. 이거는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가에 돈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자기들 포퓰리즘성, 선심성, 표파리 공약 같은 곳에 일회성으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또 이렇게 보시듯이 4.4조를 들여가지고 북에다가 공항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틈만 나면은 북에다가 다 갖다 퍼주니까 청년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을 도와줄 돈이 없는 거예요. 정작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뭐 국민 돕는다고 누가 용돈 거저 나눠달랍니까? 아닙니다.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그 기반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나라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기반을 닦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북에다가 다 퍼주고 이상한 곳에다가 포퓰리즘 공약에다가 돈을 다 쓰고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똑똑하게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푼돈 몇만 원 쥐어주는 것에 그 박수치고 환호성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와 국민, 나라 전체가 다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생각을 똑바로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10만원, 20만원 받으면 그거 행복합니까? 근데 나중에 컵라면 하나에 5만원씩 하는 시대가 오면은 그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를 나눠주고 푼돈을 나눠주고 그 녹은 듯이 없어져 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논과 밭을 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 고통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나라 경제는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고 수출 대기업들은 사업하기 힘들게 정부가 목을 졸라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목이 쫄리니까 내수시장이 얼어붙죠.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박살납니다. 자영업자들이 박살나니까 바로 대학생 여러분들의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 할 일자리조차 없어지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경제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경제학이에요. 국민 스스로가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길이 정말로 나라도 살고 국민 모두도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인지 이제는 눈을 뜨고 더 이상 하찮은 그런 포퓰리즘 공약, 표파리 공약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 번만 더 바보 같은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만 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국가부도 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떼게 생겼다니까.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알바 일자리도 없는데 카페, 커피숍에서 알바하는데 200명씩 몰리는 판에 정부는 석 달 동안 앉은 자리에서 무려 부동산 폭등으로 양도세를 8조가 넘게 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정부가 취임한 이후를 통틀어가지고 전체 부동산 관련으로 국민들에게 뜯어간 세금을 다 합치면은 그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수십조, 수백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여러분들, 그 천문학적인 돈, 수백조의 돈은 도대체 누가 다 먹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모두 가난한 거죠? 국가가 그렇게 돈방석 위에 앉는데 잘못된 곳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던 자료처럼 해외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에다가 수십 수백조씩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할 돈은커녕 잘 나가고 있는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우리 손으로 지금 그 모가지를 비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출 대기업들이 마침내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면은 해외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밀려버리고 시장을 내주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거지가 되고 가난뱅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은 국민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보다 비싼 집에 파는 사람들을 질투하시면 안 돼요. 집값은 국민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문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전례가 없이 폭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운 좋게 비싼 동네에 살더라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평생 동안 기업 다니고 회사 다니고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이제는 나이 먹고 은퇴한 국민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연금 소득밖에는 소득이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도 더 많이 내라고 이렇게 쥐어짜는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평균 집값 자체를 2배, 3배가 넘게 올려버렸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 부잣집의 기준, 부자 동네의 세금 기준도 똑같이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전체 평균 집값을 올려버렸으면 그 세금 기준치도 똑같이 따라서 올리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국가 재정을 워낙에 함부로 펑펑 써대는 못된 정부니까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금 뜯어가면은 자기들은 달콤하거든요. 쓸 돈이 많아지거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뭘 좀 알고 깨어 있어야 분노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 문제만 가버리면은 바보가 돼버려요. 마치 자연재해를 눈앞에서 목격하듯이 정치권이 뭔가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눈을 못 뜨고 있다라는 거야. 정치랑 내 인생이랑 아무 상관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살아 숨쉬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게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삼성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공장 부지도 빌려주겠다, 세금 혜택 몇 년 동안 과감하게 면제해주겠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왜 삼성에게 대우를 잘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삼성이 자기 나라에 공장과 회사를 지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월급 주고 먹여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취업률과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쉬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미국이라든지 저런 해외 다른 나라 거대하게 동남아, 베트남 같은 곳에 지어지고 있는 그 거대한 삼성의 건설 현장들, 반도체 공장 같은 게 원래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나라 국민들,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월급도 벌어먹고 살고 결혼하고 애 낳아야 국가가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일자리와 먹거리와 기업을,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과 자본가들을 증오하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 때문에 해외에 다 뺏기고 있는 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 경영하는 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게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왜? 국가 운영하는 데는 전문 인력과 기술과 자본과 노하우 모든 게 다 누적돼 있거든. 단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586 운동권 정부처럼 이렇게 술에 꽉 취해가지고 자면서 졸음 운전을 해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